2025년 8월 27일 수요일 밤 9시 12분에 큐에스트입니다. 돌직구님 반가. 오늘은 뭐 사실은 뭐 주식시장에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 중국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잠시만요. 뭐 톡이 하나 와가지고 답변 좀 해주셨습니다. 중국이 허용할까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자, 제 소개 간단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갑자기 확 늘어가지고 신규 가입이 어저께 4분이나 하셨더라고. 그 50% 행사를 잠깐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좀 지켜보시다가 이제 가입을 좀 하신 게 아닌가. 감사드립니다. 잘 보실게요. 자, 코스피 종목 14개, 미국 종목 3개 이렇게 해서 지금 잘 되고 있다 말씀드리고,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그 축구할 때 그 중동 쪽하고 축구하면 침대 축구하지 않습니까? 제가 추구하는 게 침대 투자입니다. 침대 투자. 왜 침대 투자인고 하니 침대처럼 편안하게 이제 제가 이제 추천해드린 종목들을 매수하시면은 편안하게 다리 뻗고 주무실 수 있다. 그래서 침대 투자다. 그래서 제 투자의 컨셉을 지금 잡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침대 투자일 것 같아요. 퀘스트 투자 인사이트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전방에 힘찬 좋아요 발사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리즘에 떠서 볼 수가 있다고 하니까. 자, 퀘스트 세계 견문록. 사실 제 이 메인 채널이 구독자가 많이 늘어야 되는데 지금 부러울 정도로 926명. 그리고 더 웃긴 거 말씀드릴까요? 최근 조회수가 세계 견문록은 30만 회야. 쇼츠가 많이 올라가고 손흥민 덕분에. 이 퀘스트 투자 인사이트는 3만 회야. 10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반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사람 인생이 뭐 자기 마음대로 다 안 되죠. 팟캐스트도 올리고 있으니까 들어주시면 재미가 있을 겁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은 라이브 후반부에 궁금한 내용 종목 문의주시면 분석해 드립니다. 사실 오늘 제가 너무 이게 지금 바쁘고 사이클이 꼬여가지고 방송하기 전에 제가 네이버에다 올려드리는데 오늘은 조금 천천히 올려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별로 변동사항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요 방송 끝나는 대로 자료 만들어서 올려드리면 아마 10시 한 반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지금 방송하는 장면이고 제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빡시게 일을 하고 있죠 아주 그냥. 그리고 아까 이제 조금 전에 저 이런 경우 처음 겪어보는데 제 아이디에 무슨 해킹 시도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로그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뭐야, 언제 보호되나요? 정보 노출이 확인된 경우, 불법 게시물, 이건 저 아니고, 타인에 의한 가입 또는 로그인이 의심되는 경우. 이게 무슨 말이지? 타인에 의한 가입? 내가 이미 가입했는데 뭔 소리야. 하여튼 비밀번호를 한번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러면 내부터 다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주제 스테이블 코인 중국이 허용할까. 다소 민감한 내용도 좀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중국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참 이거 제가 좀 전에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남을 좀 저격하는 느낌이 나갖고. 근데 저격을 한다는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홍콩 ETF가 승인이 됐을 때
이 많은 전문가들이 자금이 엄청 들어온다고 엄청 얘기했었고, 저도 한 1년 전쯤인가 그 당시에 유튜브 채널에 여러 군데 나갔는데 저는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거다, 홍콩은 별 볼 일 없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제 얘기는 다 묻히고 이런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신 것들이 다 이렇게 나가게 있었어요. 그 제 이름은 다 안 나오게 했어요. 얼굴만 나오게 했어요. 다 뭐 거대 자금이 들어온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는 뭐 저도 틀릴 때가 물론 있겠지만 이건 좀 너무 많이 틀린 거고 저는 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뉴스에서는 대량 유입하고 물음표라도 좀 해놨지. 저는 돈 안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왜? 제가 중국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어떤 근거로 저런 주장을 하셨는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네. 실제 결과는 이렇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게 아마 작년이었나? 1월 11일 정도로 기억을 하고요. 제 생일 전날인가 그랬으니까.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날짜가 7월 2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누적돼서 들어온 순자산,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200조 원이 되겠고요. 미국이죠. 저거 어차피 다 나스닥 시장에 들어가 있는 돈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자금이 40조 원, 지금 늘어서 40조 원이에요. 최근에 한 2달 동안 자금이 많이 흘러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쳤을 때 240조 원인데요. 홍콩은 지금 그나마 많이 좀 들어온 게 0.5조 원입니다. 480배 차인데, 심지어 아까 그 전문가라고 말씀하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아예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홍콩 ETF,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심지어 이런 분도 있더라고.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이 별로 안 들어왔는데 이더리움 현물 ETF는 많이 들어올 거다. 또 한 번 잘못된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 결과를 보십시오. 이제 많이 들어온다고 해도 0.5조 원, 1조 원도 안 되는데 480배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특히 이제 저를 포함해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경험도 많이 쌓아야 되고 근거를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마 저분들한테 제가 직접 질문한다 그러면 이렇게 답변하실걸요. 뉴스에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되면 좋을 거라고 막 나오고 막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죠라고 할 텐데, 뉴스라고 하더라도 뉴스에 나온 내용이 팩트인지 정확하게 조사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말을 해야 저는 진정한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뉴스라고 무조건 믿으면 안 되고요. 이상한 뉴스도 많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중국 투자 시장에 대해서도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 왜 저는 그렇게 예측을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크게 재미가 없을 거라고 전망하는지 준비된 자료 설명드리고 제가 판서를 통해서 제 생각을 또 말씀을 드리고 생각이라고보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겠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요, 일단 본토가 있고 홍콩 시장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상하이 증권거래소하고 선전증권거래소는 본토에 있는 거래소고요. A주라고 부릅니다. A주. 위안화로 표시가 되고요. 내국인 전용이었으나 일부 외국인도 QF 이거 2라고 해야 되나? 이건 잘 모르겠네 나도. QF 더블 라인지 QF 2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챗GPT한테 물어봐야지. 잠시만요. QF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전달드려야 되니까 챗GPT 도움을 좀 받고 있고, 일부는 B주, 이게 2가 아니고 더블 I가 맞네요.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이렇게 해서 Institutional Investor이기 때문에 QFII라고 읽든지 아니면 이제 외국 사람들은 뭐 QF 더블 I라고 읽을 수도 있겠죠.
일부는 비주, 달러, 홍콩 달러 표시, 외국인 투자 대상 이렇게. 하여튼 본토에 있는 거래소는 2개로 운영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상하이, 선전. 자, 두 번째 이제 홍콩 증권 거래소를 살펴보면요. 홍콩은 사실은 이제 영국에 이제 불화가 됐다가 다시 중국이 돌려받았죠. 자, 이게 뭐냐면 중국 본토 기업들이 홍콩에 상장이 되면 H주로 거래가 되는데 아까 본토 시장하고 좀 다르게 글로벌 투자자들의 접근이 자유롭고 달러 기반으로 거래가 된다는 게 차이가 있죠. 아까 본토는 위안화 기준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홍콩이 반환된 연도는 언제냐면 1997년입니다. 자, 홍콩 벌써 오래됐죠. 97년도 7월 1일이었습니다. 벌써 30년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흘렀네. 홍콩 딱 그러면 저는 딱 홍콩 했을 때 자동적으로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뭐가 떠오르세요? 천민밀 그 노래가 떠오르면서 저는 장만옥이 떠오르고 그 여명이 떠오르고 좀 그렇습니다. 홍콩 하면 천민밀이요. 자,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를 알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그럼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될 때는 어떻게 되냐?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ADR 미국 예탁 증서 형태로 뉴욕 증권거래소나 나이스나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지금 나이스 종목 2종목, 나스닥 종목 1종목해서 미국 종목 3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죠. 예, 알리바바, JD.com, 징둥닷컴입니다. 그다음에 이거 핀도도야? 판도도 아닌가? 좀 헷갈리네 하여튼. 자, 중국 투자 시장 이제 특징을 이제 살펴보면 본토 시장은 A주로 거래가 되고 위안화로 거래가 되면서 자본 통제가 강하고 외국인 직접 투자는 제한적이다. 홍콩 시장 H주는요. 외국인 투자가 자유롭고 중국 기업의 해외 자본 조달을 하는 창구 역할이 된다. 그리고 아예 본토나 홍콩을 떠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뭐 쿠팡 이런 게 미국 시장에 있죠. 삼성전자 같은 거. 해외 상장 ADR 글로벌 자본 유치 및 국제 이미지 강화 목적으로 나갈 때가 있는데 이것도 중국 정부에서 허가를 해줘야 할 수가 있다. 자, 참고로 이제 ADR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짧게만 알고 갈게요. American Depository Receipt인데 미국 예탁 증서. 쉽게 얘기해서 미국 투자자, 물론 우리도 좀 투자할 수 있지만 원래는 미국 투자자만 하는 거니까 미국 증권시장 나이스나 나스닥에서 외국 기업 주식을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증서. 실제 주식은 외국 현지에서 디파짓, 이제 예탁이 되지만 미국 은행이 이를 담보로 ADR이라는 증서를 발행해서 미국 투자자들이 거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다. 달러로 거래할 수 있는 간접 증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ADR이 이거구나. 이렇게 이건 상식적으로 한번 알고 넘어갑니다. 자, 중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국 본토에서 차단된 대표 서비스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구글 맵도 안 됩니다. 구글 드라이브 당연히 안 되죠. 그다음에 SNS나 메신저는 페이스북, 지금 메타로 바뀌었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왓츠앱, 트위터, 트위터는 지금 X로 바뀌었죠. 스냅챗, 스레드는 누가 만든 거죠? 페이스북에서 만든 거죠. 인스타그램에 대항해서 만든 거죠. 영상 플랫폼 유튜브, 트위치, 비메오, 넷플릭스, 디즈니. 아, 제가 아까 디즈니 칠 때 D가 소문자로 들어갔네. 이건 안 고치고 넘어가겠습니다. 뭔지 알아볼 수 있으니까. 포털,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BBC 등 다수 외신이 접속이 안 됩니다. 기타 드랍박스, 슬랙, 핀터레스트 등 뭐 그런 SNS 비슷한 그런 서비스들도 안 됩니다. 자, 중국 본토에서 주로 쓰는 대체 서비스는 뭐 바이두, 위챗, 웨이보, 이거 뭐라고 읽더라 이거, 시아홍슈, 그다음에 뭐 하여튼 이거 나머지는 안 읽겠습니다. 하여튼 뭐 텐센트 비데오, 뭐 타오바오, 징둥닷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거는 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냐면 제가 중국 사람들하고 직접 만나서 대화해 본 적이 엄청 많은데
들어와 있는 중국 사람, 중국에 나가서 만난 중국 사람, 홍콩에 나가서 만난 중국 사람, 유럽에 갔을 때 만난 중국 사람, 미국에 갔을 때 만난 중국 사람, 다양한 중국 사람들을 제가 만나봤고, 아예 넘어온 사람하고도 얘기해봤고, 부모가 공산당인 자녀하고도 얘기해봤고, 부모가 공산당이 아닌 자녀들하고도 얘기해봤고, 다양한 중국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저처럼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유에 물드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 거 아니? 자유에 물들면 자꾸 자기 의견을 내게 되고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내게 되고, 그래서 옛날에 일어났던 기념비적인 사건이 뭐였죠? 천안문 사태였죠. 천안문 사태. 탱크로 그냥 사람들 밀어버리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죠. 천안문 사태는 1989년도에 일어났습니다. 1989년도면 제가 뭐 할 때냐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네요. 제가 87년도에 중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중학교 3학년이었던 키웨스트가 봤던 천안문 사태는, 물론 지금보다는 제가 정확하게 그때 좀 느끼지는 좀 못했을 수 있죠. 아무래도 어렸기 때문에. 그래도 좀 충격으로 좀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징적인 장면이 탱크가 있는데 탱크 앞에 시민이 전차 앞에서 이렇게 용감하게 마주치고 했는데, 그 당시 천안문 사태 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잡혀갔거든요. 뭐 어떻게 된지 몰라요. 주인 땅님, 오랜만에 채팅 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혼돈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저는 참고로 뭐 다 좋아합니다. 어느 나라든 이제 정말 이상한 나라 빼고는. 근데 제가 중국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비판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중국을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중국이라는 나라의 역사라든가, 저는 삼국지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고 좋아합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이 자유라는 게 그래서 중국 사람들하고 제가 대화를 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절대 물어보면 좀 안 되는 질문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저는 좀 물어본 적이 있는데 라포가 좀 형성되고 나서,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를 물어볼 때 제가 들어보면 약간 느낌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너희 아버지 혹시 이렇게 당 소속이가?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대답을 잘 안 해요. 근데 중국 애들 중에서 제가 이거는 이제 조금 삼천포 얘기 잠깐만 하면, 2011년도에 제가 이제 인디애나 밑에 블루밍턴이라고 인디애나 캘리 스쿨 MBA 갔을 때 있잖아요. 그때 유학생들 중에 그 당시에도 중국 애들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중국 애들도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요. 공산당 자녀들하고 공산당 자녀가 아닌 사람들하고 나뉘는데, 그 공산당 자녀인 애들 중에는 뭐 그 당시에 그때 MBA 온 애들이 이제 회사를 다니다 온 애들은 중국 애들은 거의 없어요. 그냥 학부 마치고 오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냥 베이비들이지, 베이비들. 그 20살 갓 넘은 애들이 뭐 꼭 끽해봐야 뭐 23살, 4살 그 정도 된 애들이 BMW 뭐 이런 걸 몰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중국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물어본 애는, 야, 너는 차가 없는데 쟤네들은 왜 BMW 이런 거 몰고 다니냐? 그것도 중고도 아니야. 심지어 저도 제 친구랑 갔을 때 닛산 알티마라고 둘이 400만 원씩 내가지고 800만 원짜리 10년 된 거, 마일리지로 16만 킬로미터 탄 거, 그거 같이 빌려가지고 우린 6개월만 있다 갈 거라서 그거 빌려서 타고 그랬는데, 저 새끼들은 BMW 몰고 다니더라고, 새 거를. 물어봤다고 제가. 쟤네들은 저 뭐하는 애들이고 저거. 그때 이제 애들이 얘기해 주더라고. 공산당 당원들 자녀 중에는 사실 공산당 그 아버지인 사람이 정상적으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겠어요? 그까지 말씀드리면 다 이해하실 걸로 믿고, 우리 구독자님들의 지적 수준이 워낙 높으시니까. 그 졸부티 같은 거를 확 내는데 이 새끼들이 싸가지들이 더럽게 없어요.
완전 아나무인이지. 23살 4살 된 새끼가 BMW 몰고 다니고 그러는데 미국에 유학까지 왔는데 아주 개판 지기는 거지 그냥. 그 새끼들 아주 싸가지도 없고 새끼들 아주 그냥. 그것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네들은 그런 거 되게 싫어하면서 지네 자녀들은 미국에 유학 보내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 행태가 누구랑 비슷합니까? 미국을 까면서 미국으로 유학 보내는 건 엄청 좋아하더라고. 공산당 자녀들이 유학을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골치 아파지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미국 물을 먹었잖아요. 그럼 중국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야. 근데 아버지가 공산당 간부인데 자기 아들내미가 미국에서 국적 얻어갖고 살겠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럼 다시 도라는 가야 돼. 근데 애들이 그때 엄청 슬퍼하는 거 중에 뭐냐면 여기 나와가지고는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도 볼 수 있고 옛날에 유튜브 별로 그런 게 없었지만 그나마 좀 자유가 있잖아요. 들어가면은 이제 아예 못 보는 거야. 물론 편법을 쓰면 또 볼 수도 있지만 VPN 우회해가지고 뭐 근데 그런 것도 나중에 잘못 걸리면 지금 아버지가 착살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제가 중국에 대해서 되게 전문가라 그랬잖아요. 더 심한 거 말씀드릴까요? 자녀가 그렇게 하던 게 걸리면 아버지가 갑자기 이럴 수가 있어요. 베이징에서 뭐 상하이에서 이렇게 좋은데 근무하다가 갑자기 어디 저기 쿤밍 같은 데 있잖아. 외곽에. 그런 데로 좌천돼 가지고 떠날 수도 있어. 자기 자식 때문에. 그래서 보통 나와서는 자식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새끼들이 막 세상 물정 모르고 막 까부는 거죠. 핵심은 자유에 물드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보 통제를 한다는 거죠. 잠깐만 이거 마우스 휠로 했더니 안 되겠네. 키보드로 해야 되겠네. 자, 이렇게 정보 통제를 한다는 게 어디랑 비슷합니까? 북한하고 똑같잖아요, 하는 짓이. 근데 우리나라가 왜 대한민국이 이런 중국하고 엄청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죠? 제가 이따 판소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왜 중국이 자, 어저께 설명드린 거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이번에 외교가 어땠습니까? 미국에는 굽신 중국에는 셰 북한한테는 so cool. 얼마 전에 보니까 북한에서 군사 분계선을 한 30명인가 군인이 넘어왔는데 그걸 우리 쪽에선 발표도 안 하고 북한에서 오히려 돌아간다. 우리가 이제 위협 사격을 경고 사격을 했거든요. 그건 잘했어. 경고 사격은 당연히 조져야지. 군사 분계선 넘어왔으니까. 근데 돌아갔는데 이놈들이 뭐 우리가 총 쐈다 뭐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한 것 같더라고. 오히려 항의를 했어. 도둑질하고 훔치러 온 새끼가 오히려 조용히 있어야 될 놈들이 지네가 뭐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뭐라고 대응을 했냐고. 북한에게 마저 쏘 쿨이야. 근데 왜 한국 기업만 조지냐고. 아, 또 이거 얘기하니까 또 열받기 시작하네. 이 일관성이 좀 있어야지. 그렇게 반미하다가 미국 가니까 트럼프 비위 맞추느라고 아주 그냥 올해 연기 대상감이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연기 대상감이요 지금.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몰랐어. 그리고 우리나라가 주체적으로 그게 돼야지. 뭐 김정은 한번 만나 주시죠. 걔 풀 뜯어먹는 소리가 자빠져 있고 진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김정은만 요번에 떴다고. 개놈 새끼가 아주 빨리 안 죽나고. 자, 판서 타임입니다. 판서 타임. 제가 이제 어떤 걸 말씀드리려면 중국이 이건 이제 저는 기업에 있을 때 겪은 일이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겪으시고 힘드신 분들도 제가 많이 봤는데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이런 게 그냥 가능한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니스프리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니스프리가 항상 한창 잘 될 때 중국에 몇 개 매장을 낸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1000개 이상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엄청 좋은데 이제 명동으로 치면 명동의 항복판 이런 데를 중국에서 자리를 주는 거예요. 여기 오픈해 달라고.
근데 이게 잘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우리가 이제 그 이니스프리 매장을 하시는 우리 경영주라 그러죠. 여러분들 좀 더 와닿으시라고 제가 실제 사례 말씀드린 거예요. 이분들하고 제가 인솔을 해가지고 같이 가기 몇 번 갔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은 상하이는 몇 번 갔다 왔고, 스촨도 가봤고, 홍콩도 몇 번 갔고, 제가 중국을 여태까지 한 7번 정도는 간 것 같아요. 근데 이 경영주들이 여길 가니까 저한테 자꾸 그 말 하시는 거예요. 저녁 때 술 한잔 먹고 뭐 밥도 먹고, 우리 북한 식당 가서 밥도 먹고 막 그러거든요. 제 심팀장이니까, 심팀장님, 우리도 상하이나 중국에 우리 조그만 도시라도 좋으니까 우리도 매장 내게 해주세요. 근데 이거 눈치 없이 이거를 국내 돌아와서도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장님, 중국이란 나라는요, 폴리티컬 이슈가 매우 강력한 나라기 때문에 갑자기 문을 오픈을 해라, 그럼 열 수가 있지만, 갑자기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문 닫아 하면 닫아야 돼요. 그리고 이 소유권도 우리가 갖고 있질 않아요. 얘네가 이제 매장을 이렇게 임대를 할 수 있게 해주면은, 우리가 거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경영주인데 이제 부를 땐 사장님이라고 부르죠. 사장님이 만약에 한 3억 원을 들여가지고, 이런데 큰 데는 3억 갖고 되지도 않아. 최소 5억 원에서 한 10억 원 들어가요. 그 돈을 투자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랑 사이가 안 좋아지고 해가지고 이거 문 닫아 그러면, 사장님 이거 인테리어고 뭐고 돈 그 대신 권리금은 뭐 별로 없어. 이거 다 버리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제가 좀 달랬죠 사실은. 그리고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도 있지만, 이런 사장님들이 또 중국에서 이거 운영을 하다가 이상하게 뭔가 편법으로 잘못 운영해가지고 중국 공안한테 만약에 잡혀가거나 이러면 상당히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런 건 나중에 제가 혹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린 걸로 하고, 이 중국이란 나라가 되게 쉬운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도 계속 중국에 이런 거지, 논리가. 회사만 돈 엄청 벌고 왜 우리는 중국에 매장 4개 안 해줍니까?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게 하여튼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중국이란 나라는 그때 롯데마트 사례에서도 보듯이, 롯데마트가 중국에 매장 그때 한 1000개는 있지 않았을까요? 이거 다 문 닫았잖아요. 그냥 한 방에 쫄딱 망한다고. 왜 그러냐, 베트남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사회주의 국가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때 완전히 많이 망했는데, 사드 막 사태 나고 그러면서 중국에 있는 거를 소유를 우리가 할 수 없다고요, 기업을. 그럼 중국 사람하고 같이 손잡고 기업을 이제 만들어.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니네는 나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 중국에 남아있는 애들 기업이 된 거예요. 그냥 주고 나온 거야. 야반도주 하듯이. 소유권을 안 주기 때문에 중국 애들만 좋은 일 시킨다고. 이게 중국인데 왜 이렇게 중국이 좋아가지고 난리야.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 삼국지에서 가끔 나오는 대사인데, 제가 중국어를 조금만 알지만, 이렇게 그 동탁이나 이런 사람이 이제 지배자들이 이렇게 뭐 얘기할 때 뭐 좀 난리가 났다 이럴 때 얘기하더라고. 난리야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진짜 난리 났다요 그게. 그래서 자, 중국을 제가 무조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자동차도 지금 그 투자했던 밀공장인가 그거 거의 뺏기듯이 주고 와버렸잖아요 중국. 잠깐만, 얘기가 좀 3.5가 샜네. 오늘 주제가 스테이블 코인이지. 죄송합니다. 소데스까. 오늘 주제는 스테이블 코인인데, 사실 그거 간단하거든요. 이거는. 자, 스테이블 코인이 승인될 가능성은 솔직히 낮다고 봐요. 낮다. 승인 가능성. 왜 그런 거 하니? 지금 중국에서 만약에 소위 말하는 코인 투자하면, 자, 퀴즈. 자, 여기서 퀴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중국 본토에서 암호화폐
투자를 하다가 공안에 걸리면 잡혀간다 1번. 에이, 뭘 잡아가, 투자하는 거 같고 안 잡아간다 2번. 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한번 찍어 보십시오. 자, 중국 본토에서 자 이제 암호화폐, 자 코인 투자라고 할게. 짧게 코인 투자하다 걸리면 자 체포된다 1번. 뭔 소리하고 자빠지는, 뭘 체포라노, 안 잡아간다. 불체포 2번.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계신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10초 후에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저는 여러 가지를 이제 경험하고 이 데이터를 습득하는데,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우유 있잖아요, 우유. 그래서 제가 우유를, 무슨 머시기 우유가 있는데 외국 우유죠. 덴마크 건지 뭐 체코 건지 하여튼 6팩이 10,000원이더라고. 그래서 약간 무슨 뭐 분유맛 같은 게 날 것 같다는 그런 게 있어서 지금 먹어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방송하면서도 한 컵 따라놓고 지금 좀 먹고 있거든요. 먹을만한데 우리나라 우유보다는 확실히 맛이 없어. 미국 우유보다도 좀 맛이 없고, 물을 약간 탄 듯한 뭐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제가 좀 더 한 팩만 먹어보고 평가할 수는 없고 한 6팩 정도를 꾸준히 먹어보면 판단이 서겠죠. 그래서 괜찮으면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괜찮으면. 자, 맞습니다. 중국에서는, 중국에서는 코인 투자하면은 체포 잡히간다. 그 전에 몇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트론 그 저스틴 선이라고 있었는데 얘도 한번 잡혀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어떻게 투자를 한다고 설명을 드릴까요? 몰래 한다, 몰래. 몰래 한 사람도 하고 몰래 합니다, 몰래. 근데 이런 나라가, 자, 첫 번째 하나 설명을 드렸고요. 왜 승인될 가능성이 낮은가 하면, 자, CBDC라는 게 있잖아요. CBDC. 이건 이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면 CBDC가 되는 거고, 그냥 이거 하나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되면 민간에서 이제 발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뭐 카카오에서 발행을 할 수도 있고, 네이버에서 발행을 할 수도 있고, 뭐 신한금융에서 발행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나올 건데, 자, 잠시만요. 제가 뭐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잠깐 헷갈린 게 있어가지고. 자, 이거 먼저 설명드리고, 복잡하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발행이 될 거냐를 봐야 되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중앙화잖아요, 중앙화. 그러니까 국가에서 관리. 이게 사회주의하고 맞죠, 방향이.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이거는 탈중앙화죠. 그리고 이제 얘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통제가 안 되니까 이제 외화 유출이 되는데 많이 쓰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제 USDT라는 게 있고 또 USDC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서클에서 발행하는 거고, USDC는, 서클은 뉴욕에 있습니다. 미국 거죠, 미국.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이건데, USDT가 사실은 홍콩 기반에서 발행이 됐는데, 현재는 이 회사가 홍콩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마 우리가 조금 들어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이런 데 조세 회피처 있죠.
이런 데를 옮겨간 지가 벌써 꽤 됐어요. 그래서 설명을 할 때는 굳이 우리가 이건 홍콩 기반이다 설명은 하는데 실제로는 이 USDT라는 것은 홍콩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걸 기반으로 설명을 누가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맞는 거예요. 아, 무슨 소리냐. 홍콩에서 USDT도 이미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하고 하는데 그럼 제가 역으로 물어보죠. 그럼 홍콩을 기반으로 한 USDT가 이미 많이 있는데 제가 그럼 이 논의 자체를 오늘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때문에 이미 이게 홍콩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중국에서 당연히 싫어하니까 나온 거지. 홍콩이 반환된 게 아까 97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홍콩 기반으로 이제 나오긴 했는데 이게 2014년도에 나왔다고 얘네들이. 색깔 좀 다른 거 할게요. 저는 연도 이런 걸 매우 중요하게 보는 거 아시죠? 2014년 얘는 2018년도에 나왔다고 서클은. 얘가 좀 더 뒤에 나왔고 이 원조 제품은 USDT가 맞아요. 홍콩 기반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은 약간 이런 거지. 지금 좌회전 깜빡이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면 큰 틀에서는 중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뭐 뉴스에서 보면 제가 그 서울경제신문인가 어디 있는데 보니까 그 잘못된 기사인데 승인이 돼가지고 이제 만들어진다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거짓 뉴스예요. 아니 신문에서 어떻게 그렇게 아무리 유튜브 그 어그로 끌라고 썸네일에 하더라도 낫 예시예요. 이게 낫이라고 쓰면서 나도 우회전하면서 좌회전했냐. 아직 난 예시인데 제가 생각하는 거 저도 물론 틀릴 수 있습니다만 제가 그동안 공부하고 지켜오고 경험했던 중국을 기반으로 제가 바탕으로 판단을 하건데 자 일단 승인이 안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승인이 된다 그러면 아까 주식시장이 두 개가 있다 그랬죠. 본토가 있고 이제 홍콩이 있죠. 승인이 안 될 건데 만약에 승인을 해준다면 본토는 절대 안 해줄 겁니다. 주식시장도 두 개로 나눠서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봤을 때는 홍콩 쪽은 너무 자유의 물이 많이 들었는데 중국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자꾸 그 정치인들을 본토 쪽에 그 공산당 쪽에 있는 애들 보내갖고 결국은 당선시켜가지고 지금 홍콩 총통인가 뭐 그 사람이 공산당 쪽이고 지금 그래서 저도 이제 홍콩 안 간 지가 오래된 거야. 이제 홍콩이 옛날에 홍콩이 아니야. 예전에 홍콩은 자유가 있었잖아요. 그래도 제가 반환은 97년에 됐지만 그 홍콩 반환이 97년에 됐지만 그래도 그 분위기가 좀 이어져 오다가 우리가 인간으로서 느끼는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2012년 3년이 되면 이제 홍콩이 옛날 홍콩 같지 않아. 옛날에 홍콩 가면 좀 홍콩도 뿅 가고 이랬는데 이거 농담이고요. 안 가요 이제 사람들이. 홍콩 안 간다고. 근데 저도 가끔 한 번씩 가고 싶을 때가 있어. 왜? 그 홍콩 특유의 분위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국 약간 런던 비스무리한 그 웨스턴 느낌하고 이 절묘하게 이제 중국 느낌하고 이게 잘 버무려져 가지고 버뮤다 삼각지대 나오네. 버무려져 가지고 이 특이한 분위기, 특이한 애트모스피어를 이게 형성을 해주거든요. 이게 그게 또 약간 또 이렇게 한 번씩 우리의 어떤 음식이 갑자기 땡겨갖고 먹고 싶을 때 있는 것처럼 또 그게 있다고. 그래서 홍콩 한번 가고 싶은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홍콩은 자유가 없잖아.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자 QST의 예측은 저도 물론 틀릴 수 있습니다만 승인을 해줄 리가 없다. 근데 만약에 승인을 해준다면 본토는 아니 되시겠다. 홍콩만 여러 가지 조건을 좀 붙여가지고 아주 조건부 승인. 그러니까 일단 뭐 테스트를 좀 해보네 마네 할 건데 제가 아는 중국에서는 절대로 해줄 리가 없어요 이거를.
그리고 홍콩에 있다고 지금은 본토처럼 눈치 안 보는 게 아니라 홍콩에 있어도 본토 눈치 엄청 봐. 왜? 정치적으로 홍콩이 장악이 돼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제 예상은 승인을 해주더라도 뭐 해주면 세모가 되는 셈이지. 안 해줄 확률이 높고 해줘도 본토는 절대 안 해줄 거고 홍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좀 달아가지고 컨디셔널 어프루브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또 시간이 어느 정도 돼서 여러분들 이제 질문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는 동안 셀프 광고 빠르게 하고 오늘 방송은 10시 전에 정리하도록 할게요.